세션은 개발 분야의 진로 고민, 그리고 취업 고민을 가지고 계시지만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공인 상담소가 열렸거든요. 유튜브 채널 컴공선배를 운영하고 계신 제리님과 스카이님 두 분께서 개발은 처음이라 입문자 고민 타파 상담소라는 주제로 직접 청중들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자, 그럼 컴공선배 제리님과 스카이님이 이끌어갈 개발은 처음이라 입문자 고민 타파 상담소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공선배 스카이 제리입니다. 네, 와 대박입니다. 와, 여기에 오게 되다니.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죠. 네. 8개월 됐는데 이제 이런 메이저리그에 벌써 진출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이제 감동이고요.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이제 네이버 커넥트 재단과 그리고 이제 후배님들 덕분에 이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다양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컴공선배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먼저 컴공선배라는 사행시를 가지고 이제 지금 실시간 댓글에 컴공선배 사행시를 이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막바지에 이제 우수한 또 재미있는 그런 분들을 4분 정도를 네. 모셔서 이제 경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경품을 드리는데 그 본인이 뽑혔다는 걸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지금 라이브 채팅에다가 글을 남겨주실 때 꼭 본인이라고 인증할 수 있는 화면을 캡처를 꼭 해주셔야 본인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캡처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제리는 컴공선배 사행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한번 오늘 그러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준비를 하셨나 봐요. 네,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컴공 선배 후배님들이 네,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서 네, 선배로서 도움을 드리려고 도와주다 보니까 뿌듯함이 배로 되어서 저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네요. 네, 너무 훈훈하고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렇게 그러면 하시면 네, 한번 들어봐야죠. 스카이는 네, 지금 너무 한번 빨랐는데. 컴공 선배 사행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운 띄워주세요. 네, 컴공선배 구독자 4,000명 달성. 공, 공들의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선, 선배로서 이제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도 하지만 배울 점이 많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재밌게 해주세요. 저희는 좀 진지하게 했지만 조금 더 재밌게 기똥찬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꼭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그 사행시를 진행을 했고 이제 바로 스피드 퀴즈를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는 비전공자분이나 아니면 입문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5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스피드 퀴즈를 진행을 한 후에 전화 상담을 한 3분 정도로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전화 상담이 끝나고 나면 앞에 말씀드린 컴공 선배 그 사행시 중에서 좀 어떤 것들이 우수작인가를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라이브다 보니까 라이브의 묘미가 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좀 짬이 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댓글로 실시간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읽어드리는 세션도 짬짬이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 이제 네이버 커넥트 재단 팀에서 여기 적어주실 텐데 그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피드 퀴즈를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재밌는 소품을 갖고 오셨네요. 네. 네, 자, 스피드 퀴즈를 진행할 텐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네, 스피드 퀴즈 지금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피드 퀴즈는 뭔가요? 이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하나 읽어드리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질문이 따로 없을까요?
자, 첫 번째 네. 문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행합시다. 네,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많이 주셨던 게 개발자가 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시작부터 벌써 바로 갈렸네요. 왜 수학을 못해도 되는 겁니까? 수학을 뭐랄까 막 기하, 벡터 막 이런 걸 알아야만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수학을 보통 이제 잘하게 되면 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게 필요한 거지 막 수학을 무조건 1등급을 받은 사람이 개발을 잘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X를 들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다 공감을 하고요. 수학을 그래도 포기하지는 말라는 뜻으로 동그라미를 말씀드렸는데 수학 자체 뭐 공식이나 아니면은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뭐 점수가 높고 이런 거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그 논리적인 사고력 그런 것들은 프로그래밍과 앞으로 이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O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저는 X였습니다. 다음 퀴즈는 어떤 건가요? 자, 다음은 프로그래밍 하려면 자바 공부부터 해야 한다. 이것도 해볼까요? 의견이 왠지 나뉠 것 같긴 한데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X입니다. 이거는 똑같네요. 네, 왜 X인가요? 일단은 그 자바를 알아야만 뭐 프로그래밍을 이제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는 정말 많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자바뿐만 아니라 뭐 C 언어, C++, C#, 파이썬, 뭐 자바스크립트 엄청 많은데 그 자바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들으시는 이유는 옛날부터 나온 언어라서 이제 흔히들 자바를 알면은 뭐 클래스나 다른 그런 개념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바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그 좀 더 자바보다 쉽게 나온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도 충분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X를 들게 됐습니다. 스카이는 왜 그러신가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 뭐 케바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개발을 잘 하려면이란 말이 조금 많이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혹은 그냥 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iOS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바를 해야 된다라는 그 앞에 게 뭔지를 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해서 진행을 하긴 좀 어렵고 이제 입문자분들의 경우에는 자바를 시작하는 게 좀 범용성으로 본다면은 좀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저 iOS 개발을 당장 하고 싶은데 자바 공부를 한다. 이러면 사실 iOS는 자바가 아니라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거를 하시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게임을 해보면 프로그래밍이 적성에 맞는지 안다. 네, 해볼까요? 적성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네, 마침 이런 게 맞습니다. 있었네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또 같네요. 네, 게임을 하면은 프로그래밍의 적성을 알 수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유튜브 컴공선배 채널에 컴퓨터 공학과 적성을 알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게 그 블록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블록 코딩이라고 하는 게 그 일반인이 쉽게 코딩을 접해 볼 수 있도록 약간 게임의 형식으로 레고를 쌓는 느낌으로 코딩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안드로이드나 iOS 그 앱으로 게임이 출시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라이트봇이라는 건데 그걸 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겠구나를 공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해보시면 만약에 재밌으시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들게 됐습니다. 네, 뭐 그 게임이라고 해서 RPG 게임이나 뭐 그런 민원식 게임이나 뭐 그런 다양한 게임들을 한다고 해서 프로그래밍 적성을 알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맞죠. 뭐 라이트봇이나 아니면은 뭐 그 외에도 그런 류의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게임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과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즐겁고 재미있다면 적어도 적성에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체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관점에서 이제 동그라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암기를 해야 한다.
이것도 똑같네요. 네, 어떻게 해서 X를 들게 되셨나요?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 문법이나 이런 거는 좀 암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면 숙련도가 늘면은 뭐 외우게 되는데 사실 프로그래밍을 잘하려면 언어를 막 암기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그 언어를 알아도 플랫폼마다 그 실제로 개발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이 정말 수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거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외우지 않아도 항상 사람이 다 모든 걸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까먹으면은 구글링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어차피 개발할 때 계속 인터넷 쓰기 때문에 꼭 막 암기를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서 X를 들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뭐 어떤 방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뭐 구사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잘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그냥 이거 무슨 단어야 하고 물어보고 아니면 옛날로 따지면 사전 찾아서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뭐 찾아서 배우면 되는 거라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법과 단어들을 다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그런 이제 잘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패턴, 그런 프로세스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벌써 마지막이네요. 개발자가 되려면 학점이 중요하다. 이게 가장 많은 네. 질문이 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네, 오해입니다. 오인가요? 왜 오인가요? 이제 사실은 개발자가 되려면 학점이 중요하다라는 게 많이 좀 애매한데요. 저는 사실 X에 가깝긴 한데, 사실 개발을 배우고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학점이 크게 상관을 끼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그 많은 그 분들이 좀 대기업이나 아니면 큰 기업들에 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좀 연구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점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X를 들게 됐던 이유는 앞서 스카이가 이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뭐 웹 개발, 앱 개발, 뭐 서버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딱 프로그래밍 개발에 있어서 학점이 무조건 4.0 이상이어야 이 사람이 잘하고 뭐 3 이상이어야만 뭐 합격할 수 있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보통 요새는 그 알고리즘 테스트 이런 걸 보는데 그게 더 중요해요. 일단은 학점보다는 그 개발자로 가시려면.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숙련도를 최소한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되려고 하시는 개발자 분들이라면 학점이 앞에 얘기한 대기업 완전 그 제조업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학원 그런 쪽으로 가시려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X를 들게 됐습니다. 네, 조금만 더 그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전 이런 예시를 되게 좋아해요.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가 뭐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맞지만 요리를 먹으러 갈 때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갈 때 되게 맛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리사를 뽑는 기준도 얼마나 맛있게 잘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그 요리사가 어떤 학교에 나왔고 거기서 학점을 몇을 받았는지는 그 다음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멜론에서 음악 들을 때도 가수가 학점이 높은지 아니면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거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게 보는 것처럼 개발자도 개발을 잘하는 역량이 중요한 거지 학점을 잘 따는 역량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 기술직이다 보니까요. 네, 논리적인 사고나 막 그 학점이나 그 학벌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나 이제 20살인데 대학교 이제 가는데 학점 안 중요하고 난 개발자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학점을 버리시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이 개발자가 되고 싶으시더라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졸업할 때쯤에 대학원으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학점으로 통해서 다른 걸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개발자 할 거야 하고 너무 놓지 마시고 좀 그래도 학점은 최대한 챙기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피드 퀴즈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어서 전화 상담을 들어갈 건데, 전화 상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질문이 좀 올라왔을 것 같은데, 뭐 질문 따로 올라온 건 없나요? 네.
질문 따로 없으니까 이제 바로 전화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첫 번째 번째 분의 사연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전화를 걸어볼까요? 잠시만요. 여기에 그 사연 정리가 잠시만요. 여기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아, 여기에 이제 안 적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있군요. 전화를 드려서 네,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이 윤지영님. 네. 좀더 크게 해주세요. 최대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콩콩 선배입니다. 네. 네네, 전화 상담 신청 주셔가지고 전화 드렸는데, 네네. 네, 지금 기분이 혹시 어떠신가요? 일단 사연을 되게 제가 막막한 마음에 보내기는 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네네.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그 고민 올려주셨던 거를 얘기해 주시면은 바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함 같은 아. 경우에는 이제 네. 원치 않으시면은 이제 닉네임으로 말씀 하셔도 주셔도 됩니다. 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비전공자로 지금 개발자로 전향을 준비하고 있는 윤지영이라고 하고요. 네. 원래는 전혀 그 개발이랑은 상관없는 뭐 미술 쪽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개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떤 알고리즘 문제를 이해하거나 로직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뭐 과제를 한다거나 할 때 약간 그 로직이나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구글링을 한 다음에 그냥 따라쳐서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 네네.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혼자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도 되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은 네, 비전공자신데 이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시고 열심히 네네. 공부를 하려고 지금은 알고리즘을 하고 계신데 그 네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구글링 하다 보면 그 네. 뭔가 코드를 복붙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해결은 하지만 제가 네. 완벽하게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신 거죠? 네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카이는? 우선은 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그 개발자로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프론트엔드 쪽으로. 네. 프론트엔드 쪽으로요. 네. 네. 그 프론트엔드 쪽으로 특히 가시려고 하시는 거면은 네. 지금 알고리즘이랑 자료구조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 공부도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었나요?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음.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그 네. 개발 쪽도 되게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프론트 네. 엔드 쪽으로 이제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용어로는 이제 사고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되게 네. 엄청 똑똑하고 그 천재 같은 네. 사람만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게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알고리즘, 네. 또 이제 전문 용어로 뭐 PS, 프로블럼 솔루션 솔브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쪽이랑 그다음에 좀 심화적인 개발, 뭐 연구원분들이 뭐 블록체인을 직접 모델링을 해서 만든다던가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그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원래 네. 진출하려고 하셨던 프론트엔드 개발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네. 비교적 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엄청나게 요하는 그거가 좀 비교적 적어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주신 게 구글링 네. 하면서 잘 모르면서 그냥 일단 됐으니까 넘어가는 게 올바른 방식인지를 이제 여쭤보신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네.
그 구글링해서 해결한 것들을 블로그에 다 쌓아가지고 뭐 아카이빙을 해서 그 네. 공부를 해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왠지 제리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와 패턴을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똑같은 문제를 이제 풀어서 그 네. 어쨌든 됐네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를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외우고 암기가 네. 됐으면 좀 더 빨리 해결이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해결이 된단 말이죠. 네네. 네, 그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피지컬을 길러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아. 개발자로서 피지컬,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해 본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일종의 자신감 같은 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많이 붙으시면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고민이 조금 해결이 되고 계신가요? 네, 그냥 저도 일단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스스로 해결해 보는 거에 약간 의의를 두고 이게 어쨌든 구글링에서 힘을 빌린 거긴 하지만 점점 더 그거를 뭔가 손으로 쳐보는 거에 좀 중점을 둬서 점점 학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약간 최면을 걸듯이 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은 네, 저랑 제리도 뭐 월 1,000만 원 벌고 뭐 세계적인 앱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앞서면 네. 아무것도 못 해요. 네, 무조건 구글링 해야 됩니다. 모든 개발자 음. 10년 차, 20년 차도 그 모든 걸 다 외우고 계신 분이 없어요. 앞에 스피드 아, 퀴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프로그래밍을 뭐 잘하려면 암기를 해야 하냐, 뭐 언어를 다 암기를 해야 하냐 이런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지식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네. 트렌드도 너무 많이 바뀌고 그 버그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우는 건 없고 구글링은 얼마나 잘해서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푸냐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스카이가 얘기한 대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숙련도가 쌓이면서 아, 내가 네. 해결한 게 이게 맞구나라는 걸 조금씩 스스로가 느끼게 될 거고 처음에 이게 음. 맞는가를 약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네. 유튜브 컴공 선배 채널에서도 얘기했듯이 주위 네. 인프라, 인맥, 선배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제가 네. 지금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을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동아리 활동 같은 거나 뭐 만약에 네. 필요하시다면은 뭐 학원 같은 데 가시거나 그런 네. 식으로 하시면은 좀 더 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 아마 네. 지금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게 그 구글링을 네. 해서 나오는 답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내가 네. 잘 모르는 상태로 쓰는 거에 대해서 왠지 모를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네. 거는 없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그 다음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은 일단은 되게 하고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을 때요. 그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 원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서 나도 내 스스로 이걸 해결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능력을 길러야겠다라고 아마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때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 해결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아, 네, 이런저런 해결이 얘기를 잘 많이 해서.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네. 듣고 계시는 청중 분들도 궁금하신 거 네. 있으시면 계속 지금 그 라이브 채팅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세션에서 모든 질문에 답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튜브 컴공 선배 채널에 어떤 영상이든 그 댓글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댓글 남기고 있으니까요. 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연 감사드리고 이제 또 컴공 선배 채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사연자 같은 그 경우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다른 분들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음 사연을 듣기 전에 일단 질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트윈 선우님, 지금 잘랐는데 네.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어 개발을 진행해보고 싶은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준비하면 될까요? 네, 제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이제서 그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니까요. 일단은 딱 명료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파이썬 하시고
네. 파이썬 하시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그 이름이 뭐였죠?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요? 네. 그거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파이썬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일단 하나 사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한 시간에 한 장씩 막 이거 다 외워야겠다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있구나 하고 과제 예제들 쭉쭉 해보면서 감을 익힌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개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 보는 걸 하는데 이 분야에선 그게 어렵다 보니 그 텐서플로우를 사용한 그 예제들, 과제들 이런 거를 구글링 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을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사용하라고 만들어준 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도구다 보니까 그걸 쓰시면서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애를 감을 익히신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내 적성에 맞고 너무너무 좋아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서적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선 세션에서 강의를 해주신 그 조코딩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입문자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그 아예 강의 컨텐츠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잘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은 좀 더 각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 루피아님이시고요. 앱 개발자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되고 자격증 같은 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앱 개발자로라고 했을 때 안드로이드 쪽인지 iOS 쪽인지 아니면 뭔가 하이브리드나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둘을 다 통용하는 그런 쪽인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약에 질문을 주셨다면은 확고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앱 개발자로 가는 것을 보면은 방금 말해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나 iOS 그 두 개에 대한 일단 플랫폼 자체의 그 기본 지식들 뭐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생명 주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부적으로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것도 다 책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뭐 화면 구성하려면 버튼은 뭐 이렇게 쓰는 거고 뭐 리스트 뷰라고 하는 여러 줄들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익히신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준비는 그 제일 좋은 건 앱 개발자는 실제로 만들었던 앱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책 보고 그냥 과제하고 이렇게 숨겨놓기보다는 동아리 활동, 대회 활동 아니면은 가능하다면 혼자서 스스로 앱 출시 이런 걸 해보시면서 그 스펙을 쌓아가시면 포트폴리오를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다음 사연자 전화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지금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름은 저는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25살 대학생이고요. 네, 최근에 뭐 전공과 무관하게 뭐 다른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전공을 살려가지고 개발자의 방향으로 좀 진로를 찾고 있는 휴학 중인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학년 학부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데 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네네. 지금 에어팟이라서.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네네.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라이브라서 좀 많이 떨리는데. 저희도 떨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컴공 선배님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뭐 알게 돼서 좀 정보들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다른 공부를 하느라 좀 학점만 챙기고 좀 프로그래밍과는 좀 담쌓고 살던 그런 상태였어요. 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동안 이제 빠르게 1, 2학년 때 배웠던 뭐 C 언어나 파이썬,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 같은 거를 좀 빠르게 그 알고리즘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빠르게 복습을 하면서 네, 현재는 프로그래머스나 뭐 백준 같은 사이트에서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저는 뭐 창업 같은 거보다는 지금 IT 대기업 취업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아마 그 제리님이 네. 그 영상 올려주신 것 중에 뭐 학점이 뭐 미치는 영향 그 취업에 관련해서 그런 영상이 네네. 있었는데 거기서 알고리즘이랑 학점 관리가 뭐 대기업에서 뭐 50대 50으로 뭐 보는 경향이 있다. 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알고리즘 공부 같은 거에는 전혀 뭐 불안함이 없어요. 뭐 이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되니까 코딩 테스트를 뭐 통과하기 위해. 네. 네네. 네. 그리고 뭐 복학을 하고 뭐 쌓게 될 전공 지식들도 뭐 학점 쌓으면서 뭐 배우면 되겠지. 뭐 네네. 이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졸업을 하고 기업의 뭐 코딩 테스트를 뭐 보게 되고 뭐 만약에 뭐 신입 개발자를 뭐 취업을 하는 뭐 이런 프로세스를 뭐 겪게 되면은 이 실무 역량이란 게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아, 그 채용 공고에 막 기재된 뭐 여러 가지 실무 역량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네. 이게 지금 뭐 제가 뭐 뭘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직 입문 단계여서 그런지 아직 어떤 개발 환경이나 뭐 언어를 주로 사용해서 뭐 분야를 정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쌓을지 이런 걸 아직 정하지를 못해서 네. 네. 이게 또 기업에서 이 신입을 뽑을 때 아무래도 바로 이 사람이 뭐 투입이 돼가지고 바로 현업에서 뭐 팀원들과 뭐 협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런 네. 알고리즘 실력이랑 뭐 전공 지식이 우수한 사람을 키워서 뭐 개발자로 뭐 키워가는 뭐 그런 거가 아닐까라고 뭐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뭐 전체적인 신입 개발자 뭐 대기업 뭐 취업 과정 이런 게 좀 궁금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음, 일단은 목표로 네, 사연 잘 네, 잘 들었고요. 들었습니다. 아, 네네. 좀 네. 길었죠. 네. 그 목표로 하시는 게 IT 기반의 대기업이 맞으실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IT 기반의 대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N사나 네. 아니면은 K사나 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네. 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 가고자 하는 곳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기업에서는 네네. 그렇게 개발 역량을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새로 모셔서 그 새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이분이 그 평소에 학업 성취나 아니면 열정 있는 삶을 살았는지 뭐 스펙이 있는지 스펙은 사실은 열정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네. 그런 쪽으로 많이 보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좀 뾰족한 사람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 쪽으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뭐 iOS는 iOS 아니면 뭐 서버면 서버 이쪽으로 개발을 처음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뭐 런칭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더 나아가서 뭐 프로그래밍 외주도 한번 받아서 진행을 해보고 네. 아니면은 뭐 런칭뿐만 아니라 사용자 유치를 좀 해보고 이런 분들일수록 좀 그쪽 분야로 뾰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리 생각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그 뭐 N사나 K사나 이런 부분에서의 약간 그 말씀하신 입사 기준, 그러니까 조건이 좀 애매한 것 같은 데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고요. 저도 아, 이제 네네네. 준비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무조건 이제 해야 한다라고 해서 막 예를 들어서 제가 N사에 가고 싶어서 어떤 그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이 직군으로 가려면 이런 게 기본 조건이고 이런 게 우대 사항이구나를 알고 그걸 계속 준비해서 4학년이 졸업할 때쯤에는 그 채용 공고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트렌드가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채용 공고를 보면서 물론 지금 당장의 그 공부에 관한 방향을 잡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거에 너무 이렇게 나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막 이거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저기도 가고 싶은데 이것도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막 우물쭈물 하기보다는 지금 일단은 지금 앞에 그 질문 올려주셨던 것처럼 앱 쪽으로 만약에 가고 싶다 뭐 아니면 네네. 서버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의 트렌드를 그냥 찾아서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에서 네. 만약에 파이썬으로 계속 꾸준하게 하시다가 다른 쪽에서 자바라고 하는 언어로 백엔드로 들어가려 해도 파이썬으로 꾸준히 해놨던 그 기초 지식들과 숙련도로 인해서 자바는 또 금방 습득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취직을 준비하려고 할 때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막 지금 요 N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원하는데 K사에서는 뭐 자바를 원하네. 그러면 난 파이썬도 해야 되고 자바도 해야 되고 난 다 잘해야 돼 하면서 막 부담을 갖기보다는 일단은 딱 내가 써봤을 때 언어를 써봤을 때 그리고 플랫폼을 써봤을 때 아 이게 재밌고 내 적성에 맞고 실력이 잘 느는 것 같고 하는 부분을 꾸준히 증진시켜 가지고 나아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네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내용을 들어봤을 때 뭐 알고리즘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학점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건 있지만 이게 맞는가라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그냥 떨쳐내시고 알고리즘도 잘하시고 학점도 잘하시고 원하시는 언어 고르고 플랫폼 고른 다음에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하나요? 네네네. 제가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시간이 다 돼가고 네네네네네. 있어서 일단은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런칭이나 외주 아니면 현장 실습, 인턴 등의 좀 실제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는 걸 목표로 해보시고요. 그 과정에서 네네. 많이 실력이 느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과 그런 것들 좀 공부해서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는 수준까지만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개발 역량을 앞서 말한 것처럼 실무를 좀 겸해서 실력을 늘리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IT 기업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이 되셨나요? 네, 신청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고 남은 거는 또 저희 채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이제 질문은 잠깐 생략하고 바로 다음 분 전화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막 20살이 된 남학생 유상현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20살이시네요. 전공을 컴퓨터 과학 쪽으로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살짝 그냥 관심만 있다가, 올해 들어서 여자친구가 파이썬 공부하는 거, 학교에서 파이썬을 시키는데, 그거 옆에 따라하다가, 제가 그냥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막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완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공부를 하는데 질문이 네. 바로 질문 이어서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질문. 네, 이어서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전공도 사실 컴퓨터 공학 쪽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독학으로다가 집에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할까 찾아보다가 책이랑 그냥 이제 교육 같은 것도 있고 네. 인터넷 강의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 제가 진짜 이쪽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네. 있는 건 아는데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음, 공부 방법도 잘 모르겠고 어떤 교재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네, 첫 번째 아마 질문. 질문이 이제 두 두 개 번째까지. 이상은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어려울 것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아서 같고. 이걸로 답변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더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혹시 잘 안 들리는데 아, 크게 바랍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 두 개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가요? 네, 하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 네. 더 궁금하신가요? 지금 이걸로 그러면 답변해 저 주시면 혹시 될까요? 두 번째 질문으로 해도 될까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 하시죠. 네.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이제 공부할 때 좋은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보다 보니까 네. 혼자서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좀 독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네. 그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은 먼저 구글링 해보고,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모르는 걸 구체적으로 써서 질문하라고 그런 글들을 좀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는데, 혹시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음,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 네. 네.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마음가짐은 사실은 지금 사연자님 한테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미세하긴 한데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네, 자신감이요. 그 자신감을 가져라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고요. 그 아까 1번 질문에 좀 이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거는 사실 사연자님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네네. 사연자님이 만약에 혼자서 독하게 뭐 예를 들면은 그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쵸? 네네. 혼자서 뭐 헬스장과 PT를 받지 않아도 혼자서 그 집에서 맨몸 운동하면서 트레이닝 해가지고 살 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헬스장 정도만 가서 이런 인프라만 있으면은 살 빼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나는 이런 걸로 안 돼서 누가 나를 채찍질을 해줘야 돼 하면서 고액의 PT를 끊어서 살을 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와중에 PT를 받으면서 못 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성향이신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네. 혼자서 독학하거나 찐득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성향이다라고 하시면은 네. 아무래도 지금 2020년도에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프로그래밍 온라인 강의 사이트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네. 것도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그마저도 돈 아깝다라고 하면은 그 책을 구매하셔서 책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스타일. 근데 책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쵸. 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평소에 책으로 공부하시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시면 뭐 책으로 공부하셔도 되고 뭐 다양하게 뭐 아니면은 나를 좀 책찍질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뭐 학원을 다니시는데 딱히 돈이 많지 않아 하면 국비 지원 학원 다니시는 거고 아니면 나는 좀 돈 좀 들여서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어 하면은 PT를 끊는 것처럼 뭐 부트캠프나 이런 데 도전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왜 이렇게 말씀드린 거냐면은 지금 이런 입문 단계에서는 어떻게 공부하시든 상관이 없다 주의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든 상관없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은 그 자신감이라는 게 생겨요. 네.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말씀하신 거는 저는 다 공감이 됐는데 사연자분은 혹시 다 공감이 되셨나요? 아, 사실 저도 아직 안 해봐서 해봐야지 공감이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뭔가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행입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20살이시기도 하고 이제 진짜 정말 처음으로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항상 유튜브에서 책 사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책 사면 안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책 말고 네. 아까 얘기한 인터넷 강의들이 많은데 그거를 또 내가 너무 처음인데 내가 이제 헬스장도 안 가봤는데 PT를 막 70만 원짜리를 끊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가짐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유튜브든 아니면 무료로 그 강의를 올려준 사이트들 보면서 거기에서 책을 추천해 줘요. 보통 아닌 것도 있지만 이 강의를 볼 때 이 책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이런 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책을 사서 보시는데 중요한 게 제가 책을 보라고 하는 게 네네. 다른 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뭐 안드로이드 하려면 이 책 하나 읽으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네. 안드로이드 전공책을 최대한 많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책 하나 사서 보라는 게 아니고 저는 4-5개를 빌려놓고 그냥 이렇게 후다다다닥 읽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얘기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은 걸 알려주는 게. 근데 그러다 보면 감이 와요. 이게 이 소리구나 하면서 그 감을 익히시는 그 방향으로 그 두 번째 질문하셨던 어떤 마음가짐으로 뭐 해야 되냐 이거를 일단 최대한 많은 지식들을 내가 가려 하는 방향 쪽에 이 지식들을 감을 익혀야겠다. 그러니까 지식을 막 외워야겠다, 이해하겠다가 아니고 이게 이 말이구나를 감을 익히기 위해서 뭐 책을 보거나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감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사연자님의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으니까
그 일단은 기초를 혹시 말이 잘 쌓으시고 안 들리는데.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네. 옆에 계신 분 말이 잘 안 들려요. 스카이 말이 네, 잘 안 지금 들린다네요. 제 네. 마이크 잘 네네네.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이제 들려요. 네. 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약을 해 주시면은 요약을 해드리면은 일단 사연자님의 그 성향에 맞게 공부를 진행을 하시고 지금은 네.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든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감을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을 잡으시고 자신감을 얻으셨으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실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뭐 대외 활동이나 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쌓아간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근데 지금도 막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고 이거를 다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근데 이번에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 컴공 선배 채널도 있고 거기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 주시면서 근데 그냥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기다리던 검공 선배 사행시 이제 우수 출품작을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과연 뭐라고 써주셨을지. 네, 자, 이거 등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분을 한번 이제 인상 깊은 네 분을 모셔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분입니다. 자, 케이민 님이 축하드립니다. 네, 케이민 님이시고요. 자, 운 한번 띄워주시죠. 컴퓨터 잘 몰랐지만 공대 출신 아니지만 이제 내 선택은 개발자. 배우려는 의지, 노력만 있으면 가능이라고 이제 써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선정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제리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인이 썼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스크린샷. 아까 보니까 그 내가 쓴 거 같은 경우 파란색 말풍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캡처하셔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뭐 지금은 채널 관리자로 바뀌었는데 채널 관리자로 그 컴공 선배라고 쳐주시면은 컴공 선배 채널이 뜰 텐데 거기에 올려주시면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정의 분 선물이 누구신가요? 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은 몰라 영용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축하드립니다. 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컴공 학생인데요. 공부 안 하고 배그만 하다가 선배님들 영상 보고 바로 배그 접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배를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니까요. 배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수연이 님이시고요. 네.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컴온 네이버 커넥트. 공짜로 꿀 정보를 겟하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와. 이거는 네이버 커넥트가 들어가서 뽑힌 거 아니죠? 이건 이제 네. 뒤에서 정하는 걸로. 네, 축하드립니다. 또 이제 그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분은 TJSA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하고 공대생으로 살아가다 보니 선배들을 보면 볼수록 배움의 끝이 없음을 느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네. 컴공 선배의 후배님 다운 뭔가 사행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선발되신 이제 네 분 모두 이제 플러스 친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네, 네, 스타벅스 아이스 뭐죠? 아메리카노를 드리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해보자라고 해서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또 네. 기프티콘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되게 알차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마음 벌써 거의 같아서는 끝나가네. 질문도 조금 더 읽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라이브를 빨리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또 소식이 있는데요. 그 컴공 선배 이제 저희 스카이 제리가 이제 여러 후배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외 활동해라라고 말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메이커스라는 이제 수익형 앱 런칭 동아리를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메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후원도 받고, 그다음에 디캠프 등에서 다양한 후원을 받아서 좀 빵빵하게 앱 런칭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었으니까 구글에 수익형 앱 런칭 동아리라고 이제 치시면은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이 메이커스고요. 수익형 앱 런칭 동아리인데 그 개발자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외부 디자이너 분들도 다 같이 와서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같이 짝을 지어서 한 3개월 정도 동안 그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앱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해서 출시까지 꼭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서 대외 활동 그 스펙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당연히 공짜예요. 네, 공짜입니다. 네, 동아리. 네. 네, 광고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또 SEF 2020 트랙 B 있죠. 네, 그 트랙 B가 A의 마지막 세션. A의 마지막 네. 세션으로 그 저희 그 제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그 네. 세션으로 이제 네, 수료생 나온다고 겸 하는데, 멘토로 네. 네, 나오니까요. 그거 꼭 많이 와주셔서 그 지금 오늘 질문 못 드린 거를 내일 답변 드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마가 아니더라도 그냥 컴공 선배 관련 질문도 받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네이버 TV에서 이제 하는 건 또 처음인데 이제 저희는 또 다시 유튜브 속으로 돌아가도록 들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은 컴공 선배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스카이 제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컴공 선배님 나와주셔서 두 분 정말 좋은 조언과 상담 너무 즐겁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제리님과 스카이님 멋진 시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